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뭐 있어? 전기음성도를 배웠지. 잘 봐. 요 말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책엔 이렇게 쓰여 있어. 쌍극자. 한 분자 안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것.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것. 쌍극자.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작아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커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쪽으로 화살표가 되도록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됐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자, 갑니다. 쉬운 말로 바꿔. 앞으로. 됐니? 이건 사전에 나오는 말이고 우리는 앞으로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면 뭐라고 써? 아, 쌍극자 모멘트. 됐니? 이런 말 안 쓰고 뭐라고 써? 전기 음성도. 음성도 차이. 이 말이야. 쌍극자 모멘트 무슨 뜻이야? 전기 음성도 차이. 됐어? 다시 해. 쌍극자 모멘트 무슨 뜻이라고? 전기 음성도 차이. 이런 쉬운 말 놔두고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쌍극자 모멘트 뭐야? 전기 음성도 차이. 됐죠? 그럼 아까 얘 얼마였어? 아까 2.2. 됐어요? 얘 아까 얼마였더라? 3.2.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 얼마야? 1. 그걸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쌍극자 모멘트 차이고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거. 요 표시 뭐야? 그렇지. 아까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를 표시하는 거. 그러면 치우친 건 아까 봐라. 얘가 어디 있어? 가운데 있었겠지.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 염소 쪽으로 치우쳤겠죠. 그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 거야? 델타 플러스에서 델타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그 어려운 말 왜 써? 그냥 공유전자쌍이 이동한 걸 화살표로 표현한 거야. 화살표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다시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아, 너 3.2로 땡겨? 나 2.2로 땡겨. 그럼 이쪽으로 1로 땡기는데 그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걸 쌍극자 모멘트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전기음성도를 표시하는 거야. 됐니? 다시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표시하는 거야. 됐습니까? 쌍극자 모멘트 뭐야? 쌍극자 모멘트 뭐야? 전기음성도 차이. 쌍극자 모멘트 뭐야? 전기음성도 차이. 쌍극자 모멘트 뭐야? 전기음성도 차이. 쌍극자 모멘트 표시 어떻게 해? 전기음성도 차이에 그 공유전자쌍이 이동한 걸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공유전자쌍이 갔구나라는 거고 이 길이, 화살표의 길이 이것도 표현을 하지만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얘네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야. 됐니? 이 길이가 길면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쌍극자 모멘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야. 아주 쉽잖아. 그지? 자, 갑니다. 다시.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대. 아까 했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려면 요 A라는 원자와 요 A라는 원자가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되는 거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얘 당기는 힘과 이 당기는 힘이 뭐야 돼? 같지?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같은 원자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야. 같은 원자 사이에서만.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쌍극자 모멘트. 됐니? 뭐라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야?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두 번째, 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면 어쨌든 간에 얘가 원자 A면 이쪽이 뭐가 돼야 돼? A 원자만 아니면 되겠지. 다른 원자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B야. 그럼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무조건 어때야 돼? 다를 거 아니야. 무조건 다르겠지. 얘가 크든 얘가 크든.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아, 얘의 전기음성도가 A보다 크다라는 소리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 쌍극자 모멘트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쌍극자 모멘트 다시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겠죠.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됐니? 됐어요? 다시 쌍극자 모멘트 뭐야?
저 전기음성도 차이. 됐죠? 두 번째 이제 쌍극자 나왔어. 쌍극자. 저 위에 있네. 쌍극자. 알겠니? 쌍극자 나왔지. 바로 뭐 해야 돼?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하는 분자를 쌍극자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쌍극자라는 건 얘하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하겠지. 됐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쌍극자라 그래. 됐어요? 쌍극자라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내 말 알겠어? 쌍극자 뭐야? 극자라는 건 극을 띠고 있는 입자. 알겠어요? 근데 쌍극자니까 뭐야? 얘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쌍극자 모멘트 무슨 뜻이야? 전기음성도 차이. 됐어요? 이 말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뭐 쌍극자 모멘트 이런 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잘 봐. 이렇게 나오지.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종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라. 얘지. 무슨 원소야? 동일한 원소가 공유결합을 한 거지. 이원자 분자라고 돼. 얘를. 전기음성도 차이 얼마야?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전기음성 차이니까 어때야 돼? 없지. 동일한 거니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렇지.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됐습니까? 잘 봐. 여기서 이제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봐봐. 이온결합 있지. 이온결합. 이온결합. 이온결합인 애들은 왜 이온결합한 거야? 그렇지. 쌍극자 모멘트 차이가 다른 말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됐니? 염소. 사실은 얘네들도 공유결합으로도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염소가 잡아당기는 힘은 매우 큰데 나트륨이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작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나트륨의 힘이 너무 작아서 염소한테 그 공유전자 쌍을 빼앗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온결합은 됐니? 공유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이온결합성 물질은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무슨 차이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기에 너무 힘들어. 됐어? 그래서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합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온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딱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물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는 있어.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됐어요? 다시 봐. 그러면 얘네들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얘네들 봐봐. 얘는 뭐야?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근데 얘네들 아까 해봤지? 쌍극자 모멘트, 즉 뭐야? 전기음성 차이가 얼마나 났어? 1 났지? 그럼 얘는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그렇지. 공유결합성 물질 맞아 지금.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봐라. 얘를 HCl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 안 했어? 했잖아. 염화수소 또는 염산인데 액체일 때는 염산을 왜 이렇게 수소와 염화이온으로 표현할지? 왜 이렇게 표현해? 표현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결합성도 있고 이온결합성도 있는 거야. 다만 얘는 공유결합의 성향이 어때? 훨씬 더 크고 이온결합의 성향이 매우 작은 편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산과 염기할 때 수소이온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나오지. 그럼 얘는 수소이온이 나왔지. 그래서 얘를 산이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가 됐으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이죠. 아니야. 공유결합성 물질인데 이온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온결합성 물질은 이온결합성 물질의 성질만, 공유결합성 물질은 공유결합성 성질만 있는 건 아니라고. 공유결합성 물질도 이온의 성질을 띠고 있고 이온결합성 물질도 공유결합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누가 더 크냐 작냐의 뜻인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은 남성성이 강한 편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누가 봐도 선생님은 남자로 누가 봐도 알겠지? 아니야? 누가 봐도 선생님 남자 같지 않아? 표정들이 왜? 선생님 너무 여성스러워? 물론 여성스러울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선생님은 남자로 인식을 하겠지. 그럼 나는 100%의 남성성만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선생님도 어떻게 돼?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단 말이야. 내겐 여성성이 있어. 알겠니? 요즘 요즘 너무 여성성이 나와서 큰일이야. 알겠어? 선생님 요즘 경도 기다리다 죽을 뻔했다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경도가 누군지 모르네. 알겠지? 간다.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 그런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봐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 구별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성 물질은 우리가 구별할 땐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이온 결합성 물질인 거고, 우리가 공유 결합성 물질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인데 사실은 얘네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아서 공유 결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란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거 전 시간 했네? 전 시간 했다. 그 다음에 했던 것 같고 여기 있네. 봐봐.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설명이야. OX 퀴즈입니다. 잘 봐. 쌍극자 모멘트 이러면 어렵단 말이야. 저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무슨 뜻이라고? 전기음성도 차이. 이러면 쉽잖아. 그러니까 봐라. 전기음성도 차이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 짝으로 화살표가 표시된다. 화살표 표시. 화살표 표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살표 표시는 얘를 끌고 간 걸 표시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끌고 간 쪽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됐습니까? 큰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으로 화살표가 간다? 뭐가 좀 말이 이상하다. 그지? 됐어요? 얘는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 있네. 쌍극자 모멘트. 이 말 어렵다니까? 이 말을 뭘 한다 그런다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대. 대체로 극성이 어때야 돼? 커지겠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이 전자를 많이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델타 마이너스, 이쪽에 델타 뭐가 돼야 돼? 플러스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극성도 매우 크게 벌어지겠죠. 이건 동글뱅이겠네요. 자, 여기 봐.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대. 무극성 공유결합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같은 원자끼리 잡아당겼다는 거지. 같은 원자끼리 잡아당겼다는 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는 거 아니야.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럼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음성도 차이지. 전기음성도 차이는 0, 2다야. 근데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 푸는 거야. 단어만. 되십니까? 자, 다시 쌍극자 모멘트 뭐야? 그렇죠. 전기음성도 차이. 이 단어만 하나 알면 답이 아주 쭉쭉 나옵니다.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너무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바로 뭐야?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성질이야. 전기음성도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자, 봐. 됐니? 이거 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보여줄게. 선생님이 재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서 진짜 아주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 전 과목에 3개인가 틀렸나? 전 과목에서 수능에서 전 과목에서 3개 틀렸다고. 그 중에 하나를 화학을 틀려가지고 때릴 뻔했어. 화학 몇 번 틀린 줄 알아? 1번. 알겠니? 화학 1번. 화학 1번 왜 틀린 줄 알아? 주기율표에 A, B, C 있었는데 그 새끼 C를 탄소로 놓고 풀었어. 바쁘니까 빨리 풀려고 1번 첫 장에서 알겠니? 표딱지가 있는데 주기율표 들어가서 A, B, C, C 탄소지. 그런 애 많을까 작을까? 겁나 많아. 알겠니? 전 과목에서 3개 틀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알겠니?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겠지? 그런 애들 많을까 작을까? 겁나 많아. 갑자기 내가 이 얘기 왜 하게? 이 문제 딱 주면 전기음성도고 여기 F가 딱 있으니까 이걸 풀어놓고 풀어. 와우! 프로르빠! 그래놓고 시험 보고 와서 뭐라 그래? 실수만. 야! 갑자기 왜 프로 나오니? F잖아요. 그러면 얘는 탄소냐 이 새끼야?
그럼 얘는 붕소고, 그러면 A는 뭐? 아톰이냐? 잘 잡아라. 이겠니? 한 문제 한 문제 갑니다. 자, 갑니다. 잘 들어야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자, 그림은 이주기 원소 A에서 F까지 원자과 전자수에 따른 전기음성도를 나타내요. 볼 것도 없잖아. 전기음성도를 나타내는데 이주기, 삼주기래. 전기음성도는 이주기가 커, 삼주기가 커? 무조건 이주기가 크지. 이주기 중에서도 누가 더 커? 원자번호가 클수록 크지? 됐니? 이주기, 삼주기 중에서.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 이건 너무 쉽잖아. 얘가 원자과 전자가 7개야. 그럼 17쪽이지. 그 다음에 얘가 크니까 2주기지. 17쪽 2주기. 얘가 누가 돼야 돼? 프로린 아니야. 이 새끼가 제일 커. 이렇게 봐도 돼. 전기음성도가 4인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프로린. 알겠니? 그래 놓고 뭐라 그래? 나가 F가 있으니까 얘를 프로린 놓고 풀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꽉 잡고 풀어야 되겠지? 됐습니다. 그러면 답은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얘가 프로르, 얘가 산소, 그러면 얘가 질소입니다. 야, 주기율표를 가로줄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세로줄로 외우면 되게 편해. 알겠니? 얘가 질소야. 혹시 질소 밑에 있는 거 누구야? 손가락질 하네. 우리 고인데 알겠니? 누구라고? 질소 밑에 누구야? 황천길 한번 갈래? 질소 밑에 누구야? 규소. 야, 내일 저기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 나눠주고 시험 보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됐니? 산소, 황, 그다음 얘가 프로린이야, 얘가 염소. 이야, 됐니? 규소가 나오질 않나. 됐어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뭐야 이거? 같은 족에서 같은 족이다. 원자 번호가 커져서 전기음성도로 어떻게 해야 돼? 원자 번호가 커지네. 같은 족이니까.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프로린, 염소, 브로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변화했어요. 작아진다. 봐,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같은 주기지. 그럼 여기 누가 돼야 돼? 산소. 아까 했던 거지.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질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집니다. 이거 외워야 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 봐봐. 공유전자쌍에서 됐니? 전자가 치우치는 원자를 찾아. 전자가 치우친대. 전자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치겠지. 그래서 큰 쪽으로 치우치겠지. 됐어요? 그럼 보자. 아유, 여기 C가 제일 크잖아. 그러면 EC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델타 마이너스. 됐어요? 그 밑에 거 봐봐. 예, 4번이야. 극성이 가장 큰 걸로 생각되는 거. 극성이 가장 큰 거. 얘네들 중에서 극성이 제일 큰 건 뭐야 돼?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야 되겠지.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거. 그럼 누가 돼야 되겠어? 전기음성도 제일 큰 놈하고 전기음성도 제일 작은 놈하고 만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겠지. 그럼 극성이 가장 크겠지. 뭐가 돼야 돼? CD가 붙어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저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 이해됐어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 전기음성도 차이. 이걸 뭘 한다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고. 이거 이따가 되게 중요해. 쌍극자 모멘트 조금 이따 또 나와. 됐어요? 자, 그래서 OX 판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가는 이주기 원소예요? 네, 가가 이주기 원소. 가가 이주기 원소. 나가 삼주기 원소입니다. 맞는 말이겠네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같은 주기에서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커져야 되죠. 자, 원자 번호 A, D. A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D. 얘네들은 같은 족이죠. 같은 족인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니까 원자 번호는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A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BC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BC 결합을 형성할 때 공유전자쌍은 C 쪽으로 치우쳐요.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C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야 돼? C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야 되겠죠. C 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
AC3에서 A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를 띈다. AC3라고 그랬다. A 어딨냐? 여기 있네요. C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럼 전기음성 누가 더 커? C가 월등히 크죠? 그러니까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C 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근데 A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라고요? 아닙니다. C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되게 쉽죠? 일단은 하다가 이런 거 배우니까 아주 좋잖아.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이 문제는 안 풀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형태만 달라서 그런 거야. 자, 봐. XX 같은 원조죠? 같은 원자죠? X하고 X는 같은 원자잖아. 같은 원자니까 얘 XY 얘가 어이구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네요. 전기음성도 XY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야 돼? 그렇지. Y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자. YZ입니다. YZ입니다.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야 돼요? Z가 제일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ZY, X 순입니다. 됐어요? 문제 푸는 건 아까 앞에 편에서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질문도 똑같고. 그래서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봐봐. 72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전기음성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전기음성도에 대한 설명이야. 해볼게요. 이 시험에 많이 나와 이건.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찾는 문제여서. 자, 1번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되는 건 산소입니까? 이상한데? 기준 누가 돼야 돼? 프로린. 자,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누구다? 프로린. 답이 쉽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18쪽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고? 없어. 됐어요.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져야 되겠죠. HCl입니다. HCl입니다. 전기음성도는 어느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야 돼? 염소 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쉽죠? 굉장히 쉬운 거야. 얘도 마찬가지잖아. 에이. 됐어요? 전기음성도를 비교한 거야? 전기음성도 비교하래. 안 해도 되겠죠? 얘가 17쪽이니까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커야 되겠어? 얘가 제일 커야 되겠죠? 두 번째 봐. 얘하고 얘하고 같은 쪽이죠?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지니까요. 됐습니까? 자, 서술하시오. 서술하세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얘 정말 많이 내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 봐봐. 우리한테 주기율표만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됐니? 얘 말하는 거야, 얘. 기억 같은 거 어떻게 구해요?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들 잘 몰라서. 봐봐. 얘가 누구야? 인의 전기음성도를 구하래. 그럼 인이 어딨냐고 주기율표에. 됐니? 주기율표에 인이 어딨니? 인 어디 있어, 인? 누구 밑에 있어? 질소 밑에 있다. 질소. 인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인 자, 쓰자. 됐니? 인 옆에 혹시 누구인 줄 아니? 그래, 황이다. 세상에 이런 거 하고 있고. 됐니? 그 여기 뭐야? 탄소. 탄소 밑에 누구 있어? 또는 인 옆에 누구 있어? 규소다. 됐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해주는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황의 전기음성도 얼마야? 2.6이래. 됐니? 규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야? 1.9래. 됐니? 그럼 질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인은 어떻게 돼야 돼? 1.9보다 크고 2.6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1.9보다 크고 2.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주기율표 알고 있지? 난 너희들한테 주기율표 다 외운다고 알고 있는 거야. 우리 1번부터 몇 번까지는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책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기율표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알겠니? 못 외우고 있으면 외워놔야 되는 거라고. 옛날에는 전기음성도 다 외웠어. 근데 이번에 전기음성도가 살짝 바뀌었네. 수치가. 자,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됐니? 얘도 봐봐. 1족 원소, 17족 원소 중에 하나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와 나는 각각 1족 원소, 가와 나는 가와 나.
됐어요? 1족 원소, 17족 원소 중에 하나래. 그래요? 자, 봐. 여기가 얼마야? 2주기. 얘가 몇 주기? 3주기. 얘가 몇 주기? 4주기겠지. 그러면 봐라. 얘가 2주기야, 2주기. 2주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2주기. 설마 니베 붕탄 질산 풀레 2주기. 알겠니? 2주기. 여기가 됐죠? 근데 얘 봐라. 전기음성도가 빠장 이렇게 나오네. 전기음성도 값이 얼마야, 쟤 지금? 4. 전기음성도가 3은 제가 누구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 플로린.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자동으로 플로린이 되는 거잖아. 얘가 자동으로 플로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지금 얘는 1족 아니면 17족 원소 중에 하나였어. 그럼 얘가 플로린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17족 원소가 돼야 되겠지. 너 17족이야.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족 원소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왜? 하나는 1족, 하나는 17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7족에 2주기, 얘는 17족에 3주기지. 누가 돼야 돼? 염소. 17족에 4주기 돼야 되겠지. 누가 돼야 돼? 브로민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1족에 2주기. 1족에 2주기 누구지? 설마. 아니, 주기율표 1족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외웠을 건데. 됐니? 우리 고1 때부터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서 외워져야 돼. 됐니?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 알겠어요? 이거 외워져 있어야 된다. 외워져 있다는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가 2주기 1족이니까 누가 돼야 돼? 리튬, 나트륨, 얘가 칼륨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이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해서 원자 번호 X, Y, X는 어딨냐? 염소, Y 어디 있어? 나트륨. 같은 주기지만 얘는 17족, 얘는 11족. 원자 번호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더 크다. 맞습니다. 가는 17족이다. 맞습니다. 같은 족에서, 같은 족이래, 같은 족.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질수록 같은 족이잖아. 주기가 커질수록 됐니?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안 커진다. 됐습니까?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야. 부등호 여러분들이 합시다. 이 문제도 엄청 나와요. 이 문제도 어마무시하게 나온다고. 이 문제도 진짜 막대 그래프야.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봐봐 뭐가 어떻게 푸는지. 하나는 2주기, 3주기 X 원소 XY의 원자가 전자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X와 Y의 주기는 주기를 각각 쓰세요. 뭐 씁시다. 근데 봐라. 무슨 얘기냐면 봐. 얘하고 얘지. 근데 원자가 전자수가 얘가 더 커. 원자가 전자수가 얘가 더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원자가 전자수 뭐지?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그러니까 얘하고 원자가 전자수를 알려준다는 건 뭘 알려준다는 거야? 족을 알려준다는 거죠. 족. 설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죠? 내가 여기 통합과학을 안 가르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거 통합과학 때 나오는 거란다. 이런 거 해줘서 미안하긴 한데 족. 여기를 족이라 그래. 여기를 족. 이걸 족이라 그러고 얘가 원자가 전자야. 원자가 전자야. 알겠니? 얘가 원자가 전자야. 알겠니? 이게 원자가 전자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대? 최외곽 전자수도 동의어야. 물론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곽 전자수는 동의어인데 누구한테서는 안 돼? 18족 원소에서는 안 돼. 18족 원소는 어때야 돼? 원자가 전자가 빵개야. 18족은. 원자가 전자는 정확한 명칭이 뭐야?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야.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빵개인 건 무슨 뜻이야?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18족 원소는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빵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 이해 갔죠? 여기까지 갔니? 자, 간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X하고 Y 중에 누가 더 커? Y가 더 크지 원자가 전자수가. 족이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이쪽에 있단 말이야. 누가? 여기다 쓸까? 내가 그냥 이만큼만 그려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Y가 이쪽에 있으면 X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봐라. 근데 전기 음성도는
x가 어떻게 돼야? 더 커야 된대. x가 더 크고 y는 더 작아야 돼. 그럼 얘네들은 같은 주기에 있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기를 바꿔버리면 되겠지. 누가 돼야 돼? x가 더 크지. x가 몇 주기에 있으면 되겠어? 2주기에 있으면 되겠죠. x가 2주기 되면. x가 2주기에 있고 y가 몇 주기에 있으면 돼? 3주기에 있으면 되겠죠. y 3주기를 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y는 족은 큰데 주기가 어때야 돼? 작아서 다시 족이 크고 주기도 큰 거야. 그래서 y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거야. x가 더 큰 거. 무슨 말 이해 갔니? 내 말 이해 갔어? 맞죠? 답지가 없어서 나타낸 것이다. 맞죠? 왜 갑자기 틀린 것처럼 보이지? 전기음성도는 x가 더 크고 원자과 전자수는 맞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얘가 그럼 몇 쪽인지는 잘 봐. 얘네들이 몇 쪽인지는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근데 여기에 뭐가 써 있었어? 2주기, 3주기라고는 써 있으니까 얘가 2주기인지는 알 수 있지. 얘가 3주기인지는 알 수 있지. 하지만 족이 여기가 몇 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누구보다 x보다 y가 뭐만 더 크면 돼? 족만 더 크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 요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요 문제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별표 쳐놓고 이거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들 헤맬 수 있어. 자, 봐. 얘는 학교 시험에 출제된다. 100% 출제되는 거야. 73페이지 8번.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지. 그러니까 살짝 어렵게 하는 게 얘야. 왜 얘가 살짝 어려운지 봐. 얘가 전기음성도지. 그리고 봐. 문제는 그림은 2주기, 3주기 WZ. 원자 번호에 따른 전기음성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단 WZ는 임의 원소야. 근데 봐라. 얘가 N이지. 원자 번호 넘버. 근데 얘는 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얘하고는 원자 번호가 몇 번 차이 나? 하나 차이 나는 거야. 그런데 봐라. 얘는 지금 N 플러스 3이지. N 플러스 3이지. 여기까지 됐어? 이거는 N 플러스 3이야. 근데 전기음성도가 어때? 갑자기 떨어졌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돼 있어? 그림은 2주기, 3주기지.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전기음성도가 훅 떨어진 걸로 얘가 그러면 뭐야? 2주기. 얘가 몇 주기? 3주기. 주기가 바뀌면 전기음성도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야. 3주기. 그럼 얘 넘버를 찾을 수 있냐 이거야. 됐니? 왜 그런 거야? 잘 봐. 번호가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서 주기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최소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원자번호? 8번이어야 돼. 주기율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봐. 주기율표를 쭉 보면 이쪽에다 그릴게. 주기율표를 보면 2주기, 3주기를 지나가는데 했더니 봐봐. 넘버가 3개. 여기서 번호 한 칸, 두 칸, 세 칸 지나서 뭐가 돼야 돼? 주기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거꾸로 오면 될 거 아니야. 세 칸 지나서 주기가 바뀌어? 그러면 내가 한 칸, 두 칸을 가지고 있어. 얘가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럼 주기가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갔어? 그러니까 N 플러스 2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뭐 있어? 전기음성도가 안 나타나 있겠지. 왜? N 플러스 2가 누구거든? 비활성 기체거든.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야. 금방 풀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N이면 누가? 너 원자번호 8번이구나? 네가 누구야? 산소. 너 원자번호 9번이겠구나? 네가 제일 원자번호가 큰, 전기음성도가 크겠지? 그럼 네가 뭐야? 전기음성도가 4짜리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야? 11번이겠네? 그럼 얘는 누구야? 나트륨. 얘가 12번이겠네? 그럼 누가 돼야 돼? 마그네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럼 뭐 답은 아주 쉽죠. W하고 X는 같은 주기야. 맞아. 2주기. 됐니? Y는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있었네? 근데 비금속 원소라 그랬네? 아니야. Y 나트륨인데 무슨 비금속 원소야. 됐니?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잖아. 원자과 전자수 얘네가 훨씬 더 커야 되겠죠? Z 어딨니? 원자과 전자수 Z. 2개밖에 안 되는데 얘. 됐어요? X 몇 개 있어야 돼? 7개나 되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찾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전기음성도 특징 알고 그 다음 뭐 알아야 돼? 전기음성도의 주기성. 전기음성도는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나지.
그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어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지 않아. 전기음성도가 뭔지 알면 되겠고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알면 되겠네요. 지금 얘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내용이겠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내용이야. 편은 수소가 포함된 세 가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에 전기음성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X부터 Z까지는 수소, 프로린, 염소 중 하나입니다. 에헤이, 겁나 쉬웠지? 봐, 얘가 수소지. 근데 얘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네?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 무조건? 다시 왜? 얘가 수소지. 그럼 얘랑 만났지.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래. 그럼 무슨 원소야 돼? 같은 원소야 되잖아. 그럼 얘는 수소지. 얼마나 쉽니? 그 다음에 얘는 수소인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1나지. 얘는 수소인데 차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얘는 1.8이나 나지. 그러니까 이 Y하고 Z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소랑 전기음성도 차이가 조금 나는 애, 수소랑 전기음성도 차이가 겁나 많이 나는 애. 됐습니까? 그럼 누구겠어? 그래, 수소는 고정값인데 하나는 프로린 아니면 염소 아니야. 그럼 프로린. 하나는 수소가 고정값인데 하나는 염소. 됐죠? 그럼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누가 돼야 돼? 전기음성도 차이가 얘는 크고 얘는 작지. 얘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새끼잖아. 얘는 고정값이고. 그럼 얘네들 차이가 제일 커야 될 거 아니냐.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프로린이겠네. 프로린. 얘는 누가 돼야 돼? 염소. 이렇게 찾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결합을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으로 구별하셔.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니까 얘 뭐라 그래야 돼?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아주 쉽게 찾아지죠? 나 혼자는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너무 쉬워요. 쉬워서 안 하는 거야. 중요는 한데 쉬워서 안 하는 거야. 해! 유철이가 하라는데? 쉬워서 안 하는 거야, 유철아. 쉬워서 안 하는 거야? 하라네. 하지 말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어디 있어? 몇 번? 5번? 2번? 2번만 할게. 그러면 전기음성도 가장 큰 건 Z야? Z 어디 있어? 얘잖아. 얘 누구야? 프로르. 얘 누구야? 염소. 얘 누구야? 수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전기음성도 아까 2번이라 해서 어유야 Z가 양전할 띄고 있다고? 쟤 프로린인데? 말도 안 되겠죠. 프로린 땡기는 힘이 제일 세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음전할 띄고 있어야 되겠죠. 뉴! 됐죠? 투는 아니다. A가 좀 잘못 붙었네. A 저거 뭐라 아래 첨자 해야 돼. 자 갑니다. 주기율표에서 일부를 나타낸 것이에요. 73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A2는 무극성이야? 안 봐도 돼. 왜? 같은 원자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뭐라 불러? 이원자 분자라 그래. 같은 원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무극성 공결합이 있는 거지. AC가 결합해. C 누구요? 보자마자 누구야? C 누구? 이 주기 17조 프로린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AC가 결합했을 때 A 누구? 수소. 그럼 실명으로 AC는 누가 돼야 돼? 프로리나 수소. 예, 프로리나 수소가 결합할 때 전자쌍은 C 원자 쪽으로 프로린 쪽으로 치우친다. BC2, BC2, B 여기 있네. C2 여기 있네. B는 누구야? 산소죠. 그러면 뭐야? OF2, 프로리나 산소야. 됐니? C는 C 어디 있어? 프로리죠? 음전할 띈다. 다 맞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만 프로린은 그 누구랑 결합해도 무조건 어때야 돼? 마이너스 전을 띄겠지. 왜 그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근데 지 거랑 결합하면 안 되지. 프로린도 지 거랑 결합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프로린 2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래, 얘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되겠지. 프로린. 왜? 힘이 제일 센 놈이잖아. 알겠니? 프로린보다 전기음성도 큰 놈이 있어 없어? 없다. 너무 쉽죠? 됐어요?
자, 갑니다. 아래 첨자가 잘 안 써있네. 저 F2 저 아래 첨자야. 그래서 PPT 만들 때 졸면서 만들었나? F2 저거 아래 첨자야, 알겠니? 아래 첨자야. 지사한 놈들. F2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써졌네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HF에서 F는 무조건 음전할 띈다. 극성은 극성 HCl, H, 플로린 극성 누가 커야 돼? 전기 음성도 차이 누가 커야 돼? 이거 묻는 거 아니야. 누가 커야 돼? 아이고 부동화 반대다, 그지? 이쪽이 돼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아, 수준 떨어지는 문제 오랫동안 설명한다 진짜. 우와, 그만하자, 알겠니? 이거 하려니까 정말 됐니? 이것도 해보자. 됐니? 얘 누구야? 뭔지 모르겠지만 봐라. 얘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여기 있고 여기 있겠지. 얘가 이쪽으로 끌려갔다는 소리야. 알겠니? 전기음성도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Z가 짱 큰 거지. 그러니까 Z하고 Y하고 전기음성 누가 큰 거야? Z가 큰 거다.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XY에서 누가 큰 거야? XY에서 누가 더 큰 거야? Y가 더 큰 거야. 됐어요? 분필을 비싼 걸 쓰니까 부러질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픈데. 옛날처럼 좀 저렴한 걸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가에서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원자 Y쪽으로. 네, Y쪽으로 맞습니다. 됐어요? 나에서 무극성? 나에서 뭐 어디 무극성이 어디 있어? 나에서 무극성이 있어 없어? 없지? 말도 안 돼요. 전기 음성도 ZYX 순이야? 어딨냐? 그래, Z. 그 다음에 YX 순이네요. ZY, 맞네요. 이렇게. 쉽죠? 그래, 2단원 이렇게 쉬운 거야. 왜 표정이, 내 눈빛이 또 해? 뭐 이런 표정인데 또 해. 됐니? 안 해? 들어 놈들. 어우!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한 겁니다. 뭘 표시한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를 표시한 거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고 다음 시간부터는 분자 구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